주제 통합 2강 시간 방법과 조선의 시간 통제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하루는 시간의 자전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루를 균등 분할하는 정시법은 하루를 균등 분할하는 것.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 제시하는 부정시법. 그죠? 낮과 밤의 시간 변화에 따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그리고 성문 위나 성내의 중앙, 궁궐의 안팎에 종루나 고루를 지어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추어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자, 그래서 1문단을 보니까 자, 이 지문은 시간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고대부터 필요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런 시간 분할 방법을 사용했다. 정시법과 부정시법이다. 이것은 이런 위치에 따라서 종루나 고를 지어서 북을 설치하고 때 맞추어 시간을 알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알렸고 시간을 알리는 것은 필요했다. 그 방법은 정시법과 부정시법이 있었다라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어요. 그럼 2문단 첫 문장에 정시법이 나왔어요. 정시법은 어떻게 시간을 구분하여 알리는 건지 소개하겠네요.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각법이 있다. 백각법은 하루를 100개 작은 각으로 균등 분할하는 시간 구분 방법으로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 시원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정시법의 대표로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사용한 백각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루를 12시로 균등 분할하는 12지법, 12지시법 24시로 균등 분할하는 24반지시법이 있다. 12지법은 한밤중을 자시로 하여 각각 12지를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지법은 한밤중 자시로 시작하네요. 시작이 한밤중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법의 자시는 요즘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3시부터 1시까지,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에 대응된다. 24반지시법은 각 시를 더욱 세분하여 초와 정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23시부터 0시까지는 자초,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 으로 한다.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자정이란 용어는 이런 고대의 시각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오늘날의 자정은 신라 때부터 유래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이 있나 봐요.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측지를 기준으로 한 게 오늘날과 다른 점. 그럼 오늘날에는 기준이 다른 거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시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정이란 개념은 옛날과 오늘날이 일치하지만 기준점은 다르다는 것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3문단 부정시법인
경전법은, 자, 경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정식법은 1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고 했죠.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또 경을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눈다. 그럼 5경은 각각을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하였다.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하므로 1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변한다.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했다. 경전법은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바로 물의 양에 대응한다. 시간의 길이가 길면 물의 양도 많아진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물의 양을 눈금에 새긴 자로 측정한다. 후한서 율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24절기 각각의 2개의 특정자를 배당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시간을 다르게 분절하였기 때문에 물시계에서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했다. 왜? 낮과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천문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절기별로 낮과 밤의 시간 구분이 정밀해졌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경전법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가문단을 보았는데 가문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각 정보 간의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경전법과 그 다음에 정시법에 해당하는 백각법의 차이점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문단 읽어봅시다. 그러면 가문단은 시간을 분할하여 제시하는 시간 측정 방법이 필요했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시간을 분할하여 측정하는 시간 제시법을 사용했어. 그 중에서 우리나라 신라 때부터 백각법을 사용했고, 이 백각법은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이야. 정시법은 하루를 균할 분등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백각법의 하위 항목엔 12지시법, 24지시법이 있고,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가 있는데, 이 지방시는 오늘날의 시간 측정법과 다른 것이야. 오늘날은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경전법이 있는데, 이 경전법은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해서 물시계의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시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다. 자,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 구분이 정밀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시간 구분법이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것 같네요 라는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의 1문단 읽어볼게요. 조선시대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하여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자, 시간 측정법을 통해서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은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복판에 종루를 짓고 큰 종을 쳐서, 그러니까 종루는 시간을 알리는 곳이었다는 거네요. 시각에 따라 종을 치게 하였다. 이 종을 신혼대종이라 하여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언제요? 태조 이성계 때. 신혼대종은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간을 알려서 왕권과 통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 물시계인 경루를 만들어 사용했다. 종루에서 종을 치는 신혼대종은 물시계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 그럼 다음 문단은 인정과 파루에 대해서 이해하겠네요. 다음 문단. 자,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 도성문이 각각 닫고 열리는 시각을 알리는 것. 이게 이제 인정과 파루래요. 그것으로 태종 때 실시되었다. 1401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전법을 적용하여. 자, 경전법은 1문단에서 소개했어요. 밤과 낮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것. 자, 인정과 파루는 도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밤낮의 길이에 따른 분할을 적용하는 것인 경전법을 적용하여서 초경 3점의 종을 28번 쳐서 성문을 닫아. 성문을 닫는 시간이 초경 3점이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오경 3점의 종을 33번 쳐서 성문을 열도록 하였다. 자, 횟수에도 차이가 있네요. 인정과 파루 사이에는 매 경과 전마다 북과 증으로 시각을 알렸다. 매 전마다 북과 종으로 시각을 알렸으니까 밤에는 인정과 파루 사이니까 밤과 낮에는 이라고 지어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매 경과 전마다 북과 증으로 시각을 알렸다. 3문단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여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 으로 순작법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가 봐요. 운영을 위해 필요했다.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 통행 금지의 시간을 규정하여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통행 금지가 있었네요.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네요. 인정과 파루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 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 중이었다. 밤 시간에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졌고 낮 시간의 시보는 그렇지 못하였다. 유일하게 정오에 오거라하여 북을 쳐서 정오를 알렸다. 그러니까 낮에는 한 번만, 밤에는 여러 번 쳤다. 왜? 통행 금지를 알리고 또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3문단.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 하는 거리에 종루를 세우고 사통팔달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방으로 통하는 거리니까 아주 인적이 많은 거리가 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심지가 되겠네요. 거리에 종루를 세우고 여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하여 조선시대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에서 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 종루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의금부에서 관리했다. 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러다가 물시계 유지보수와 관리가 어려워 궁궐 안에다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 시간 관리는 기상 관측 등을 관장하던 관서인 서원관이 맡겨졌다. 자, 처음에는 의금부에서 종루의 종을 관리했다가 보수와 유지가 어려우니까 궁궐 안에 서원관에서 관리하였다. 세종 때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청동으로 물시계를 주도하였다. 청동 물시계는 그러면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조선이 아니고 세종 때.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도록 하여 보다 정밀한 자경루를 제작해 표준시계로 삼았다. 자경루는 나무 인형이 종북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고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 시의 경과까지도 알려줬대요.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되었다. 와,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이때부터 인정 파루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에 따르게 되었다. 인정과 파루.
자, 인정과 파루에 대한 언급이 많으니까 한번 정리해봐요. 인정과 파루는 정시법과 부정시법 중에 부정시법으로 낮과 밤 길이의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치안 유지와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한 시간 알림이었고, 처음에는 종루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궁궐안의 서원관이 관리했다는 것. 자, 그 다음 이때부터 인정과 파루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시보에 따르게 되었다. 자, 인정과 파루는 처음에는 그러면 어떤 시보? 물시계를 정밀화한 표준시계에서 인정과 파루의 시간도 알렸다.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인정과 파루 누구 때요? 세종 때. 세종 때 인정과 파루를 대종고라는 것을 세우고 자경루에 나무 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로의 종직이들이 여기에 맞춰 성물을 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다.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거리가 멀어 대종고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대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래요. 자, 나문단을 다시 정리해보면 조선시대에는 이 시간을 알리는 것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종루를 짓고 이 종의 이름을 신혼대종이라고 부르면서 인정과 파루를 두었는데, 인정과 파루는 치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왕권과 통치 질서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인정과 파루는 태종 때부터 치기 시작했다. 경정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순작법의 운영을 위해 필요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 번 치고 낮에는 딱 한 번만 쳤다. 그 다음 인정과 파루는 처음에는 종루에 설치하고 의금부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그 다음 궁궐 내 서원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설치는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광화문에 대종고에 설치했다. 그 이유는 청동으로 물시계를 만들고 정밀한 자경루를 제작하였고, 또한 시간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종루에서 광화문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대종고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착오가 생기기도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지문은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정보 간 구별만 하는 그런 지문이었다. 그럼 문제 1번 풀어봅시다. 가나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이 말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네요. 자, 1번. 인정과 파루가 시행된 목적은 뭐라고요? 통치 질서 유지, 치안 유지라고 했고요.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밤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죠. 그 다음 3번. 조선시대 정밀한 시간 측정을 중시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통치 질서 유지를 위함이었다 라고 말했고요. 과거의 자정이 가리키는 시간이 오늘날 자정과 같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이 아는지만 다르다고 했어요. 5번.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가의 일문단에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죠. 자, 그럼 문제 2번.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각을 알리도록 만들어졌죠. 세종 때요. 맞는 말. 2번. 밤 시간의 시보가 낮 시간의 시보보다 자주 이루어졌다. 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통행 금지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두어 이를 어길 시에는 강하게 처벌했다고 했고요. 작용로에서 알려주는 시보가 종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 왜? 종로와 이 광화문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기를 설치하고 의금부가 관리한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종로에다 설치하고 의금부에서 관리했죠. 그러다가 궁궐 내 성관에서 관리하다가 그 다음 광화문에 대종구를 설치했고, 이때부터는 이 물시계가 정밀화되어서 자동화되었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려고 궁궐 안에 물시계를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관리를 궁궐 안에서 한 적은 있었죠. 얘는 틀린 말. 그 다음 문제. 가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인정과 파루가 경전법을 적용했다고 했고, 인정과 파루를 올린 이유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자, A에 따르면 파루 시각인 오경 3점에는 해가 뜨는 시각, 즉 하늘이 환해지는 시각으로 종을 치는 시각이라고 했고요. 또 24반지시법은 가 문단에 따르면, 가의 2문단에 나와 있죠. 그 문단에 따르면 자정은 0시에서 1시, 그 다음에 축초는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죠? 아침 해가 뜨는 시각, 하늘이 환해지는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인정과 파루 사이에 북과 증을 치는 시간 간격은 여름보다 겨울이 길었겠죠. 왜냐하면 자, 인정과 파루는 뭐라고 했어요? 경전법을 사용하는데 밤을 5개로 나누고 다시 이 밤을 나눈 것을 5시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짐으로 겨울에는 밤이 기니까 이 종을 치는 시간이 멀어질 거고, 여름에는 밤이 짧으니까 종을 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자, 선지 3번. 인정과 파루의 시각이 계절에 상관없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요. 인정과 파루의 시간 구분 방법을 보니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 표준시에 갖고 와줬어요? 아니에요. 인정과 파루의 시간 구분 방법은 낮과 밤을 구분하여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를 분할하는 방법이니까 이때나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낮과 밤은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자전하고 있으니까요. 틀린 말. 인정과 파루 시각을 보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성문을 열건 맞는데, 해가 지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 가와 나, 보기를 함께 읽고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네요. 자, 보기를 봅시다. 청동으로 만든 중국 한 대의 누호. 이게 시계는 물시계 초기 형태로 알려졌다. 누호라는 게 물시계 초기 형태다.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장치한 정도로 단순한 것이었다. 이후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개량을 거듭한 중국의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수호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호 의 수를 늘려 물의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식.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것은, 즉 물을 흘려주는 것을 많이 주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파수호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수소호에 물이 차면, 물을 모아두는 것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하는 등 정확한 시간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지 1번, 물의 압력에 따라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르다. 자, 물의 압력에 따라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자가 절기별로 다른 것은 절기별로 밤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른 시간을 다르게 분절하기 위함이니까 얘는 틀린 말. 2번 여러 개의 파수호를 두는 방식으로 물을 흘려주는 것을 여러 개로 두었대요. 이것은 물시계가 발전해 온 것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은 작용류의 구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고 물시계의 수압과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하여 시간을 측정한 것은 시간을 정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4번 수소호에 물이 차면 이를 교체해야 하는 등 정확한 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서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 시각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시계를 개량한 것은 천문 관측과 계산의 기술이 발전한 것과 함께 경정법의 운영이 더 정확해졌음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제가 아까 잘못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시계의 조선에서의 설치와 관리 문제였는데 물시계 설치를 제가 조선 궁궐 안에다 둔 적이 없다고 했는데 조선 궁궐 안에다 둔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처음에 종로에다 세우고 의금부에서 관리하였는데 유지와 보수 관리가 어려워서 궁궐에다 물시계를 설치하고 관리는 성관에서 맡았다고 했으므로 오케이,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